다행이다 이런다고 합니다. 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도 못 연 학교들이 수두룩하고요. 전교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급기야 올해에만 49곳의 학교가 폐교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받는다는 거 어떤 기분일까요?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엔 친구들을 사귀고 놀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사회적으로는 매년 속출하는 폐교의 문제도 전국 곳곳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이런 변화 속에 아이들을 외롭지 않게 보살피고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심과 대책 마련이 참으로 시급해 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제품을 각인시키는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요즘 취업난 때문에 구직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오늘도 봄을 시샘하는 눈과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절기상 오늘은 이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개구리와 곤충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의 전환점인데요. 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오늘 무슨 절기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난해 말로 도축장에 적용되던 전기요금 특례가 일몰이 됐는데요. 이 도축업계가 전기료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경지 면적이 150만 헥타르에 겨우 턱걸이하면서 농사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 조항이 일몰이 되면서 도축장에서 실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30% 넘게 급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축장을 회원사를 두고 있는 협회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축산물처리협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따르면 도축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가 일몰되면서 이게 2024년 1월 그리고 2025년 1월을 시점으로 대형 도축장이 3곳이 낸 전기요금을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랬더니 최소 33.55%에서 최대 36.03%나 증가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연 1억 원의 전기료를 내는 도축장이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도축업계가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도축장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축 수수료를 인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도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도축장에서는 도축 수수료를 이미 인상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늘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 도축 수수료를 올리지 말라 이런 당부가 있어서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도축 수수료를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바로 축산농가이고요.
이렇게 또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물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요. 특례가 일몰된 후로 벌써 2달이나 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그런데 네. 270억 원 규모의 이제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계획 이외에는 지금 별다르게 추가되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270억 규모의 이 무이자 운영 자금도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는 것이고요. 또 빌려준다는 말은 결국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니까 어차피 부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축 수수료를 올리면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이게 도축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야 이마저도 지원해준다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올린 경우라 한다 그러면은 올린 금액의 절반이라도 낮춰야 빌려준다 이런 거니까 이것도 도축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폭탄을 안고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도축장이 도축 수수료를 올리는 거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축산업계가 원재료 가격하고 환율 그리고 생산 원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봉착해 있는데요. 이 축산업으로 좀 한정해서 본다면 이 도축 수수료 문제하고 또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축 수수료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도축장과 배합사료 공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농협 경제 지주인데요. 네. 이 농협 경제 지주에서조차 도축 수수료와 배합사료 가격 중 먼저 올려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도축 수수료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을 정도니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환율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30% 이상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범축산업계가 함께 또 논의를 하고 문제 해결에 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통해 마케팅하는 브랜드와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의식 이거 약간 무섭기도 한데 네. 이 사람의 무의식에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마케팅 기법. 네. 어떤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거? 네, 방금 오 아나운서님이 하다 무의식까지. 이거 너무 네. 물건 팔려고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으로 네. 무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의식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네.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직관,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네. 지인의 기분, 추천, 네.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무의식적인 요소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마케팅이 제품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제품 광고를 할 때 제품의 외적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광고를 송출한 다음에 소비자들의 생체학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반응을 체크하고 예. 또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활용해서 색상이나 소리, 향기,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예전 사례를 보면 광고 카피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두통에는 맞다 땡땡땡. 떠오르면 안 되는데 떠올라. 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지나가게 보여주는 PPL도 브랜드를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음반 가게나 영화관에 붙어있는 포스터 하나도 허투루 붙이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간접 광고는 대표적이고 카페에서 항상 트는 특정 장르의 음악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간대별로 빠른 비트의 음악과 느린 음악을 번갈아 트는 것도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체류 시간을 더 길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AI와 결합해서 더 정교하게 소비자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는데 왜 내가 특정 브랜드와 제품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소비자들의 무의식을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흥미롭습니다. 먼저 뇌파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명을 정할 만큼 이것도 충격적인데 이 무의식 마케팅의 진심인 자동차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아마 말씀을 드리면 그 브랜드 바로 떠올리실 텐데 무려 이 브랜드는 2010년에 모델명을 최초로 정할 때 소비자의 뇌를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시선 추적과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고도 하죠.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뇌가 가장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알파벳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 알파벳과 숫자 7을 조합한 모델명을 보았을 때 예. 가장 긍정적인 뇌파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석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알파벳 시리즈는 브랜드 하면 즉시 떠오르는 대표 모델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고 K사의 브랜드입니다. 네. 하나 딱 떠올랐어요. 네. 바로 이 브랜드가 2010년부터 소비자들의 뇌파를 분석하고 그랬던 거예요.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뇌과학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을 주는 자연의 소리를 차 안에 세계 최초로 탑재한 것도 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ASMR 중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등을 이 차 안에 업데이트하는 등등 뇌의 진심인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몰랐네요. 네. 예. 또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무의식에 침투하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자동차는 기능이나 성능을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광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 속에 특정한 소리를 심어두어서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들으면 브랜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어떤 브랜드는 굉장히 큰 굉음을 내는 소리를 엔진 소리를 넣기도 하고 또 정숙하게 주행하는 소리를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브랜드는 가죽 시트에 앉을 때 나는 소리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냥 설명을 들으셨을 때는 어떤 브랜드인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이들이 다 광고에다가 넣는 그 엔진 소리들이 직접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 마케팅은 언제 어디서 특정한 소리를 듣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브랜드가 떠오르게 되는 뇌를 자극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야, 생각보다 그 광고 만드는 분들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그 식품업계에서는 또 한 배달 앱이 이 뇌를 활용한 주문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했다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우선 식품업계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칙하고 캔을 따는 소리 네. 그리고 식욕을 자극하는 빨간색으로 감싸진 탄산음료 캔 네, 이렇게 예. 설명하면 보지 않아도 떠오르는 브랜드가 그렇죠. 각자 있죠. 그렇죠. 네. 바로 그 브랜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자동차와는 또 다르게 경쟁자가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시장이라서 맛과 가격 기능으로 각인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 마케팅을 씁니다. 하긴 가격도 비슷하고 예. 마트만 가도 뭐 수천 가지의 그러니까요.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선택 과부하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월 평균 130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배달 앱이
무의식을 활용해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을 넣습니다. 네.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달 앱을 켜고 메뉴에 따라서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고요. 예, 네. 아 재밌네요. 네. 네, 어떤 메뉴에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지를 분석해서 추천 메뉴와 식당을 보여주고 즉시 주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물론 음식을 먹어보고 만족감이 높아야 이 무의식 주문 기능의 신뢰도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배달 앱을 켜놓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던 오늘의 선호 메뉴를 추천해준다는 점에서 선택의 고민도 줄이고 또 재미도 주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 이런 게 우리 앱에도 있었으면 한번 저도 해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통해서 사용자가 가장 오래 머문 네. 광고 속 이미지를 찾아서 광고로 바꾼다고요. 이걸 찾아서.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 시선을 추적하는 기능은 이전에는 손을 쓰지 못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시선으로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눈동자의 깜빡임을 활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광고나 교육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독서 앱에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시선을 버튼으로 가져가서 일정 시간 쳐다보면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기능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국내 앱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오랫동안 머물렀던 페이지를 분석하고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문장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마다 다른 피드백과 복습 방법을 제공해서 더욱더 학습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광고에서는 광고 화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머문 장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저귀 광고 장면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아기와 기저귀 그리고 광고 문구를 한 화면에 노출을 했었는데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봤으면 하는 게 사실 기저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광고 문구. 그런데 시선을 추적해 보니까 아기죠. 네. 아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중적으로 시선이 아기에게 머문다는 것을 알게 된 브랜드가 아기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기저귀를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으로 광고를 머리 좋네요. 바로 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바라보는 문구와 제품을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럼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시선을 따라.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선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서 광고까지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또 이제 한 화장품 브랜드는 이제 팝업 스토어에 화장품이 아니라 책만 진열해서 네. 화제가 됐다는데, 야 이거는 근데 어떤 의도인 거예요? 네, 우선 제가 이 브랜드명을 무엇에서 영감을 얻어서 브랜드명을 지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브랜드 창업자가 고대 그리스 우화 작가인 이솝을 좋아해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예요. 이솝 우화. 네. 예,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름에 걸맞게 항상 책이나 도서관을 떠올리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여성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화장품이 전혀 없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한 개도 진열돼 있지 않고요. 책만 빼곡하게 진열돼 있어서 이 매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처음에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전부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을 뿌려둔 거예요. 책에다가. 네. 예. 그래서 특히 여성 도서관이라는 컨셉에 맞게 국내 여성 작가 14분을 선정을 해서 이들의 책을 구매해서 진열하고 매장에 온 손님들이 구매 없이도 방문만 하면 책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팝업을 다녀온 손님들은 이제 여성 작가들의 책을 보기만 해도 그 화장품 브랜드의 향이 떠오르고 오히려 반대로 해당 브랜드의 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그 작가의 책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이 브랜드 각 나라의 매장을 방문하면 이솝우화나 책에 관련된 명언들을 벽에서 한 구절씩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브랜드가 책에도 문학의 진심이라서 매장의 진열대도 책장으로 만들어두고 우드 컬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책이나 특히 우화를 보면 이 화장품 브랜드가 바로 떠오르실 거라고 이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저조차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무의식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할 때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혹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뇌까지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흥미롭기는 한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시선까지 그러니까요. 네. 카메라로 추적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SNS 기업에서 앱에다가 시선 추적 기능을 넣겠다고 선언했을 때 소비자들이 너무 격렬히 반대해서 무산된 적도 있거든요. 좀 무섭죠. 예. 네. 그래서 또 기업들은 시선 추적이나 뇌파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에 동의한 테스터들만 비싼 돈을 주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기업인 N사에서도 테스터들을 모집해서 예고편이나 드라마를 시청하게 하고 뇌파를 측정해서 어느 장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음악, 장면의 구도, 화면 전환의 속도를 바꾸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들이 대부분 자본력이 좀 있는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직은 누구나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아쉽고요. 이렇게 기술적 비용적인 한계와 소비자들의 거부 심리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이 무의식 마케팅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어쨌든 뇌까지 분석하는 마케팅이 쉽진 않은데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때문에 일자리가 줄면서 최근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취업 연수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분들이 많다고요. 네, 많은 구직자들이 국내 취업 시장을 심각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네.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해외 취업 의향이 있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외 취업 가고 싶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78.5%, 약 10명 중에 8명이 나 해외 취업 가고 싶다. 와, 이렇게 맞네요. 네네네. 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국내 취업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1위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그러면 국내보다는 근무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젊은 층에서는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고 뭐 그 외에도 기왕에 일도 하고 외국어 능력도 쌓으면 좋고 그리고 해외 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만 하더라도 해외 취업하는 직종을 보면 간호사가 사실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이제 IT 직종이 줄을 이뤘습니다. 거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문직, 전문 기술이 있거나 그런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종이 이제 해외로 취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사무직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을 활발히 진출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해외 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취업 상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참가자들의 한 37%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해외 취업하려고 하니까 해외 구인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구직자들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데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라들도 불경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유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요즘 자국주의 중심으로 각 나라들도 바뀌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과거에는 유학하고 그 회사에 취업 비자를 얻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취업 비자를 못 얻고 그냥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이죠. 코로나 이후로 최근 해외 취업이 3년 만에 감소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됐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해외 취업돼서 가보니까 한국이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가 좋다고 해서 분명 외국 기업 복지가 좋다고 해서 나갔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럴 거면 차라리 국내 들어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외국 가면 연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데 연봉이 높다라고 해서 초봉이 연봉 6천, 7천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생활비가 더 드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고물가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한국에서 부모님 집에서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정말 오히려 안 가느니만 못하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을 잘 알아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취업을 어쨌든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설문을 해본 결과. 그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을 잘 알아두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은 젊은 구직 청년들에게 해외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어학이라던가 그리고 직무 능력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 후에 해외 취업을 알선까지 해주고 연기까지 하는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K-팝 이 열풍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도 많이 커졌거든요.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의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의 도전적인 이런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각 부처별로 해외 취업 사업들이 각각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에 있는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해외 진출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아예 해외 진출 청년 해외 진출을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하려고 K-무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취업이다 그러면 K-무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K-무브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일경험이나 맞춤형 교육 훈련 그리고 해외 취업 알선 그리고 사후 지원까지 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은 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진출하면 그곳에 필요한 인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학 능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려면 해외 지사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면 너네가 해외에서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미리 국내에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줄게. 너를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줄게 해서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네요. 네, 그래서 예. 이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지원자들이 그 해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까지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맞춤형 교육 과정을 할 때도 또 무료이지 않습니다. 연수비도 무료고 더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는 숙박비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숙박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취업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 대학생들이나 지방에서 나 해외 취업 갈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이 수도권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 수도권으로 와서 본인이 뭔가 숙박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 많은 지원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5일이니까 어제가 4일이죠. 어제 4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운영 기관을 7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과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 2024년 이 연수 취업자 수가
1,6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 그죠. 많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 과정이 점점점 인기가 좀 있고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제 이 K 무브 스쿨 이거를 선정을 하고 연수 과정을 연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하는 말씀 하나 드리면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린 눈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 출근길에 교통 혼잡이 좀 우려가 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낙상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또 설명해 주세요.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럼 어느 나라로 가는 거야? 제일 궁금하죠. 네, 중요하기도 하고. 네네네. 제 조카도 영국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와. 연수를 갔다 와서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는데 취업 조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어학 능력도 좋아지고 한 방에 채워질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갔다 온 케이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청취자분들도 이 사업을 좀 잘 알아두셨다가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은 올해 연수 과정은 청년 2,815명을 대상으로 일본과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 국가에서 15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징과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어학 교육도 시켜주고 이야. 직무 교육도 시켜주고 이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깁니다. 4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요 사업할 때 보면 어학이 좀 부족해서 나는 너무 두렵다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요. 네. 이 과정 안에 8개월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 어학도 같이 집중적으로 해야죠. 집중적으로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일상 회화보다는 비즈니스 영어라던가 직무에 딱 필요한 영어들을 외국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과 직무 능력을 다 키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해외 법인을 보유한 우리가 SK CNC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도 이 해외 취업 연수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하면 다 무슨 호텔이나 뭐 어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 직종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술직이라던가 생산 쪽이라던가 이런 엔지니어 쪽도 많이 뽑힌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학과 협업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현지 법인 채용과 연계하는 이런 해외 진출 기업 맞춤형 연수 과정도 열리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진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대기업에 지원했는데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이럴 때 대기업 계열사를 먼저 해외로 취업을 하신 다음에 좋은 작전인데요. 예, 경력을 예. 쌓고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을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업이. 네네, 예.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내가 언어가 된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150시간 만 교육받으면 되는 패스트트랙 과정도 신설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합리적이네요. 네네, 예. 패스트트랙 과정 좋습니다. 네. 194명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의 과정이 운영이 되는데요. 보통 해외 연수 과정보다 훨씬 더 짧아진 거죠. 150시간이니까 이 과정을 참여하시면 좀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어학이 외국어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뭐 동남아시아어도 괜찮고 일어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고 본인이 어학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참여하면 돈도 수당도 줍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 기간 중에 최대 320만 원. 연수 장려금과 숙박비도 지원이 되고요. 연수 과정 종료 후에 만약에 이분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약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사후 관리도 해줍니다. 애프터 취업될 때까지. 서비스까지? 네네, 다 해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은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외 연수 모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은 올
11월 30일까지 운영이 되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이 해외 취업 연수 사업이 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장년층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죠? 예. 청년이라는 게 나이로만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젊으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장년들도 나도 청년이니까 나한테 기회도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중장년인데 나도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코트라, 코이카 그리고 경기일자리재단을 방문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 취업 상담도 진행을 하니까 가장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외 취업에 대한 상담과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K무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기업과 연결도 지원하고 특히 현지 기업에서 경력직도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코트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취업센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은퇴를 했다, 정년퇴직했다 하시는 분들은 코이카 자문단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프렌드 자문단 파견 사업은 봉사 정신을 갖춘 나는 그래도 꼭 돈보다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수당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경력 커리어를 뭔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더 뿌듯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퇴직 예정자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국내 우수 퇴직 인력들을 적극 활용해서 협력국의 개발 능력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협력국에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해주지만 수당이랑 월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파견을 보내고 이분이 좀 괜찮다 그러면 또 추가 연장 또 가능하니까 이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도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었죠. 선진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우리보다 조금 약간 조금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코이카 자문단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일자리재단의 네. 경기 시니어 프로페셔널도 참여하시면 이런 뭔가 출장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게 중장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쨌든 있네요. 네. 자, 오늘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졌습니다. 장수직업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경칩이었습니다. 8345님, 4911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요. 2893님 개구리가 나오다가 추워서 다시 들어가겠다고. 맞습니다. 3390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봄은 오지 않고 겨울이네요. 따뜻한 봄 기다려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